여러분, 혹시 아직도 60대, 70대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마음속 깊이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천천히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지 돌아보세요.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줄어듭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은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고 70대가 되면은 그 양은 30% 이상이나 줄어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근육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무엇이 먼저 사라지냐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그리고 혈당도 잘 조절할 수 없게 되며 면역력도 약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점차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아침마다 운동을 하시며 즐겁게 생활하시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넘어지셔서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본 결과 그 할머니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근육량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지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몸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근육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60대, 70대가 지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꾸준히 자신의 몸을 돌보고 근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느끼는 신체적인 변화는 매우 실질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근육의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근육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이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힘이 들고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순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근육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잘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육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근육량을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올바른 식단을 유지했을 때 근육량이 15%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운동 없이도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근육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는 근육의 회복에 필요한 마그네슘, 오메가, 3지방산, 비타민 E,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로 만약 이게 부족하면 근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100개는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70%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만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작은 양으로도 근육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식으로 하루에 한 줌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고등어에 들어있는 EPA와 DHA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하여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면 근육의 기능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구워서 먹거나 조림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근육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 100개는 20지에서 2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돕습니다. 특히 검은콩과 렌틸콩에는 철분이 풍부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콩의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시키므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을 매일 먹으면 근육이 점차 회복되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녹색 채소나 계란 등도 근육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녹색 채소는 근육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돕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 합성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D와 콜린이 들어있어 근육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불편함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 찾아오고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도 한숨이 나오고 평소 잘 하던 일들이 점점 버거워진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돌보았는지가 결국 이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몸이 약해진 만큼 마음의 힘과 지혜를 더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더 의존하게 되지만 그 의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것,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더 큰 자립을 이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면 결국 내 몸이 내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더라도 그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자신을 돌봤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내 몸을, 내 마음을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변화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립성을 잃는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쉽게 할 수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알게 되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내 몸을 인정하고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나 스스로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이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자립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를 생각해 보세요. 견과류에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음식을 하루에 한 점씩 먹는 것만으로도 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근육을 보강하고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스스로의 자립성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격렬한 운동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하며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안정시키고 나의 자립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자립성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약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돌보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립이고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나중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나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나쳐 온 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일의 몸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들고 입맛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무심코 선택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의 기초가 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다양한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물론 마음도 더 많이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약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단지 몸의 변화일 뿐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여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나를 돌보고 건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